무리함수. 유리함수를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 내가 이게 어떤 틀인지 무리함수 단원에 대해서, 유리함수 단원에 대해서 다 알아. 그러면 무리함수는 재탕이죠, 재탕. 딱 그래프의 기본형과 대상만 달라졌을 뿐 모든 그 단원의 구성 포맷이 똑같아요. 심지어 문제 유형까지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함수에서 얘가 무리함수에서 얘, 유리식에서 얘가 무리식에서 얘, 유리함수에서 이 문제 유형이 무리함수에서는 이 문제 유형, 이렇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를 되게 열심히 했을 경우 다른 하나는 좀 거저먹는 결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미리 해두고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함수의 기본을 배우고 정의와 성질을 배우고 나서 그 실사례, 무슨 함수자 들어가는 애를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로 이렇게 두 개를 배운다라고 했어요. 얘의 정식 명칭은 그러니까 유리식과 유리함수였어요. 유리식과 유리함수. 분모에 x라는 변수가 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이 무리자 들어가는 이 아이의 정식 명칭은 뭘까? 당연히 무리식과 무리함수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단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리식의 연산 파트와 유리함수의 그래프였어요. 이쪽이 하트 하나짜리라면 이쪽은 별 100만 개짜리 단원이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유리식의 연산이래 봐야 너희들에게 이미 사전 경험이 되어 있는 유리 수의 연산과 그 구조, 내용이 완벽하게 동일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분수를 계산할 줄 알아. 합도, 차도, 곱도, 나누기도, 심지어 조금 더 나가면 부분 분수까지도 계산할 줄 알아 라고 하면 그걸 식으로 바꾸면 그만인 단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배우기도 수월하고, 그저 우리 초등학교 때 하던 왜 연산 문제집 있잖아요. 연산 문제집. 그거 푸는 느낌으로 연산력만 길러주면 돼요. 실수 없이 빠르게 라는 것만 하면 되고, 정작 문제의 밭은 여기라고 그랬어요. 유리함수의 그래프. 그래서 이러저러한 요령으로 그린다. 그려서 어디를 만나게 하고 안 만나게 하고 뭘 지나치게 하고 이런 문제를 푼다라고 했는데요. 그때 기본 구조가 뭐였냐면 원형의 그래프를 잘 익혀놓은 다음에 그것에 변형이 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된다라고 했어요. 원형 y는 x분의 1이었죠. 이 원형 x분의 1의 그래프의 개형을 알고, 그리고 여기 변형에 이제 실수배,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잘 처리하면 된다. 실수배, 평행이동, 대칭이동. 실수배 쪽, 이 x분의 k 되는 거, 요것만 제외하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은 고맙게도 고등수학 상 맨 마지막 단원에 있는 그 도형의 이동인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의 이론을 그대로 따라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쪽을 열심히 해두면 여기가 수월하게 된다 라는 얘기까지 했고요. 지금 내가 왜 유리식과 유리함수 이렇게 열심히 정리하겠니?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얘도 무리식의 연산 파트가 있고, 그리고 무리 함수의 그래프 파트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또 마땅히 할 얘기가 없는 거야. 왜? 무리 수, 이건 언제 배우죠? 처음 배우는 시점이 중2 때예요. 중2 2학기 때 피타고라스 정리가 등장하면서 최초로 나오는 애입니다. 루트 2라는 기호나 루트 2라는 아이를 그때 처음 보죠. 그때 이후로 무리수의 연산을 우리는 종종 해왔고,
심지어는 이 무리수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게 뭐였어? 복소수였지. 복소수의 연산까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그닥 딱히 따로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해보면 원래 알고 있어. 그냥 내가 이걸 왜 알고 있지 싶게 계산이 돼요. 그러니 남은 건 여기 별표 100만 개의 무리함수의 그래프 이야기다. 근데 100만 개? 아니, 여기가 별표 100만 개라면 여기는 50만 개 정도만. 왜냐? 얘는요 쉬워요. 일단 쟤보다 유리함수의 그래프 자체가 쉬워요. 점근선 없고요. 점근선 없고 그것에 뭐 대칭성 있다 거 없어요. 그냥 온전하게 한 방향으로 올라가 버리거나 내려가 버리거나 이런 애들입니다. 그래서 증가 또는 감소함수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최대 최소 문제도 너무 쉽고 그리기도 편해요. 그래서 유리식과 유리함수와 완벽하게 평행으로 똑같은 구조를 갖는데 그래프가 좀 더 쉽다. 그러니 그 어떤 단원보다 편안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겠지. 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면 이 녀석 원형이 y는 루트 x인데요. y는 루트 x. 그러면 너희들 유리함수의 원형 봤을 때 y는 x분의 1. 그거 언제 본 적 있어요? 본 기억 없을 거예요. 본 기억이 나는 사람은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 공부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반비례라는 이름으로 한 번 딱 봐요. 분수함수. 근데 그때는 우리 그걸 수학이라고 부르지도 않던 시절이잖아. 산수라고 부르던 시절이고, 뭔가 재밌는 게 안 나오면 다 제껴도 되던 시절이니까, 기억이 안 나겠죠. 처음 보는 애예요. 근데 얘는 아니에요. 얘는 이미 이 대상 자체의 자격이 y는 x제곱, 우리랑 어찌 보면 가장 친한 녀석 있지. 이차함수라고. 이차함수를 한쪽만 그려. 한쪽만 그리면 요렇게 생겼는데요. 이 녀석의 역함수입니다. 원형을 배우기 이전에 사전 전제 자체가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이미 우리랑 너무너무 익숙한 녀석의 오른쪽 또는 왼쪽 절반 그래프예요. 이 i의 역함수를 했으니까 y는 x 대칭 관계겠죠, 서로. 따라서 그림을 그릴 때부터 이렇게 가상의 y는 x를 갖다 놓고 얘에 대해서 뒤집어 버리면 알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미 원형의 개형을 알고 시작한다는 거지. 새로 배울 것도 없이. 이해되죠? 그래서 이 녀석의 원형의 그래프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원점을 찍고 이 자리에서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보면은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0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가면 안 돼요. 접선의 기울기가 0으로 솟아오르는 느낌으로 이렇게 휘어줘야 돼요. 알겠죠? 옆으로 뉘어놓은 이런 포물선을 이걸 다 같이 뉘우면 이렇게 되죠. 요렇게 생긴 포물선의 위쪽 절반만 그린다.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얘 이름이 y는 루트 x예요. 그러면 이쪽도 있겠다. 이쪽도. 있어요. 이쪽은 이 그림을 x축 대칭 이동시키면 되는 거라서 자, 기억을 더듬어 봐. x축 대칭 이동 뭐 하면 되지? x축 대칭 이동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넣으면 돼요. 근데 그 마이너스 y는 이쪽으로 넘어가서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되면 되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y는 마이너스 루트 x가 됩니다. 마이너스 루트 x. 또는 이렇게 보낼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프를. 네, 요거는 어떤 경우냐면 여기 루트 r은 항상 양수여야 되잖아요. 근데 0의 왼쪽이니까 여기 있는 x값들은 다 음수란 말이야. 이 음수를 양수로 만들기 위한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은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원형의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은 꼴이니까 y축 대칭이동이 되죠. 이 그림을 y축으로 대칭이동시키면 이렇게 가요. 그럼 뭐 하나 남았는데 여기 나머지 절반이 이렇게 완성이 되면 이 그림은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가 되지. 됐나?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홀로 원형이 맞거든요. 이게 원형이 맞는데 우리 유리함수 때 잠깐만 기억을 해보면 y는 x분의 k 했을 때 이 k가 양수일 때는 1, 3, 4분면에 그려지고 이 k가 음수일 때는 2, 4, 4분면에 그려진다. 이렇게 해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거대한 두 개의 분류는 그냥 각각을 원형으로 생각하고 그리는 것이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도 우리 요 그래프가 그 x 앞에 막 개수가 변하고 숫자가 변하고 하면 되게 헷갈릴 수가 있어. 되게 헷갈릴 수가 있어서 아예 무리함수도 원형을 4개라고 생각하는 게 편해요. 원형을 아무것도 없으면 우측 상단으로 올라가는 애, 루트 앞에 마이너스면 내려오는 애, 루트 안에 x 앞이 마이너스면 왼쪽으로 지나가는 애, 예, 루트 안도 바깥도 모두 다 마이너스 음수를 가지고 있으면 3, 4분면으로 진행하는 애.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은근히 헷갈리는데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연습을 해서 원형을 4개로 갖고 출발하는 것이 편하다 라는 거고요. 자, 얘기한 김에 이제 마무리 짓자면,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녀석의 변형, 변형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냐? 뻔하지 뭐. y는 루트 ax가 되었다가 ax가 되었다가 평행이동을 하면 y는 루트 ax 마이너스 m.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x 옆에 있는 어디다가 숫자 붙이는 게 평행이동이 아니야. x를 도려내고 그 자리에 x 마이너스 m을 붙여야 x축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예. 그리고 y도 마찬가지. y를 도려내고 y-n을 붙이는 건데 우리는 y는이라고 쓰는 걸 좋아하니까 뒤에 이렇게 상수 혼자 떨렁 나오면 이게 y축 방향의 평행이동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꼴이고요. 얘는 이게 표준형이고 유리함수의 그래프 할 때 표준형, 일반형 기억해요? 그걸 떠올려 보세요. 그럼 이게 표준형이고요. 예, 이게 일반형이에요. 루트 ax 더하기 b 더하기 c. 또는 이 실수배에서 이 루트 앞의 실수배와 바깥의 실수배는 부호 때문에 서로 다른 녀석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얘를 a 루트 bx라고 하면, 시작을 하면 여기가 a 루트 bx 이렇게 될 수 있고 a 루트 bx 더하기 c 더하기 d, 이게 일반형이에요. 루트 안쪽의 실수배와 바깥쪽의 실수배가 둘 다 양수면은 섞을 수 있는데 둘의 부호가 달라버리면 못 섞으니까 이거를 아예 요렇게 원형으로 시작을 해서 실수배, 평행이동, 그리고 AB 부호로 대칭이동 합치면 A 루트 BX 더하기 C 더하기 D.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문자를 모르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이걸 그려라 또는 이걸 그린 다음에 정역이 얼마냐, 치역이 얼마냐,
최대값은 얼마냐, 최소값은 얼마냐 이런 거 질문을 하면 내 눈앞에 이거 그림이 있으면 되거든. 그림이 있으면 되고 그때는 여기 0 만드는 m과 n, m,n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m,n에서 이렇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딱 첫 번째 펜이 닿는 자리야. 펜이 닿는 자리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갈 거야의 그 네 가지가 바로 이 A, B의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이해하겠어요? A가 양수고 B가 양수면 이쪽으로 진행하고요. A가 양수고 B가 음수면 이쪽으로 진행을 하고요. A가 음수고 B가 양수면 이쪽으로 진행을 하고 둘 다 음수면 이쪽으로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그 첫 펜을 딱 찍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방향이 되게 중요해서 아싸리 원형을 4개로 외워두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장하는 거예요. 자, 이쯤 하죠. 예. 이쯤 하고 바로 문제 풀러 들어가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주저리. 자, 그래서 첫 번째, 워낙 기초적인 문항이죠. 뭐 집에서 좀 풀어왔기를 기대하는데 이런 게 일반형이라고. 이런 게 루트 마이너스 ax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오른쪽 그림과 같다. 그럼 나는 아싸리 이 그래프를 가지고 내가 그냥 무리함수 하나를 만들어낸 다음에 걔랑 얘랑 계수 비교를 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원형을 뭘로 시작하냐면 y는 루트 마이너스 x로 시작할 거예요. 자, 방금 전에 내가 한 말 빨리 이해해봐. 이 그래프를 보고 나는 이제 원형에서 변형을 이렇게 쫓아갈 건데 추적할 거예요. 추적할 건데 기본형 원형을 이걸로 잡을 거예요. 왜? 여기서 이렇게 갔으니까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방향 중 이 방향으로 갔다는 건 x 앞에 마이너스라는 뜻.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실수배인데요. 실수배는 이게 위아래로 이제 얼마나 이렇게 늘어졌는가. 이게 이럴 수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올라갔거나 아니면 이럴 수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내려왔냐 라고 할 때 쓰는 게 실수배인데 그 실수배는 얼마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얘가 쓴 a 그대로를 다시 쓸게요. 실수배 y는 루트 마이너스 ax 이렇게 쓸게요. 이 a는 아직 몰라요. 아직은 모르는데 이제 확실하게 아는 건 있어요. 그게 뭐냐? 얘는 틀림없이 원점을 시작으로 이렇게 나갔던 녀석이라서 그 녀석을 오른쪽으로 한 칸, 아래로 2칸 내렸기 때문에 이 점이 여기 있는 거거든. 출발점이. 모든 무리함수의 출발점은 원점이었단 말이야. 원점이었는데 그 원점이 1, 마이너스 2로 내려와져 있으니까 확실한 건 얘는 루트 마이너스 a x 자리에 x 마이너스 1 그리고 y 값 절편 y 뭐라 그래? 예, 함수 뒤에 떨어져 나온 상수값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평행이동 양은 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a 값이 남았는데 이 a 값은 추가 조건이 하나면 돼요. 추가 조건. 이 그림에서 지금 내가 얻을 수 있는 추가 조건이 뭐 있나? 시연아 뭐 있냐? 맞아요. 여기 지나는 거 보이시죠? 0,0을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점이 0,0을 지나야 한다. 즉 x에다 0, y에다 0을 집어넣은 결과가 항상 성립해야 된다라는 거니까 루트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x에 0, y에 0을 넣으면 그래서 a는 4다라는 걸 알 수 있었죠. a는 4다. 완성해보면 y는 루트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고요. 이제 계수 비교를 위해서 이거를 풀어헤치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a는 4 b도 4 c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프 보면서 함수 찾아내기, 함수 보면서 그래프 그리기. 두 개가 왔다 갔다 좀 자유롭게 될 때까지 연습해라 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이거 다 똑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유리함수에서 맨날 했었던 또는 어찌 보면 역함수였나? 역함수. 함수의 정의와 성질 파트 할 때 그 역함수 문제로 이거 자주 나왔던 거죠. 단골 손님이 무리함수예요. 이거 서로 다른 주점에서 만날 때 하면 이게 주의사항까지 또 얘기해야 되나? 내가 이거 주의하라고 그러지. 서로 다른 두 점 소리만 들으면 바로 판별식 0보다 크다 쓰는 사람들 있다고. 이거 하면 안 된다고요. 알겠어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판별식을 절대 쓰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이게 궁극적으로는 판별식 써야 되는데 상황 판단 하에 내가 어떤 목적으로 판별식을 쓴다를 알고 쓰라고, 제발.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원점 출발 실수매만 돼 있으니까 원래 그래프보다 약간 더 올라간다는 느낌의 y는 루트 2x가 있습니다. 이 녀석과 직선 x 플러스 k. 예린아, 이거 어떤 직선이야? 선생님이 어떤 직선이야?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럼 넌 둘 중에 하나로 대답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 대답해봐요. 잘했어요. 그 정도면 잘했는데 내가 원한 답은 기울기가 1인 상태로 평행이동하는 직선. 이 움직임을 연상하면서 말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답 속에 이 아이의 움직임이 나와야 돼요. 움직임이. 평행이동. 이 상태에서 도는 거 아니고요. 이 상태에서 평행이동. 그러니까 이 K가 이제 움직이는 것 때문에 얘가 이 K가 여기 요 y절편 역할인데요. 이렇게 다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라고 했는데 요렇게 되는 요 상태, 요 상태. 바로 1번 경계 접입니다. 접. 그리고 한 번 더. 이 기울기가 제발 맞아야 될 텐데. 안 맞죠? 오케이. 그래서 우와, 그래도 안 맞아? 오케이. 이 상태에서 다시 두 점, 한 점. 교점의 개수를 세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다가 갖다 놓고 두 번째 결과입니다. 이때는 뭐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게 여기를 지날 때인데 여기 자체가 y절편이에요. y절편. 그러니까 볼 것도 없이 k는 0일 때가 되는 거죠. k는 0일 때. 그러면 내가 지금 원하는 건 여기하고 여기의 k 값의 사이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그때 이걸 보면서 접이구나. 그럼 D0를 떠올려 달라는 거예요. 이제서야. 그럼 자기가 지금부터 뭘 할지 알면서 쓰는 D0가 되는 거죠. 루트 2x와 x 플러스 k. 지금 교점을 구하려 하는 두 대상을 서로 연립하고 양변을 제곱하면 2x 이퀄 x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k제곱. 넘겨와서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2배의
k-1x 더하기 k제곱 이퀄 0. 자, 2차 방정식 됐죠? 예, 2차 방정식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4분의 d요. k-1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ac k제곱 이퀄 0 이걸 써주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 0이 되면서 k는 2분의 1이 나옵니다. 이 순간이 여기의 y 좌표가 2분의 1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이식을 했는지를 알고 쓰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의 k는 2분의 1이므로 내가 원하는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정확하게 k가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을 때인데 마지막으로 경계 확인. 경계 확인하면 k가 0일 때 이 녀석은 두 점에서 만나는가? 맞아요. k가 2분의 1일 때, 2분의 1일 땐 두 점에서 만나는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포함, 이건 불포함. 이렇게 돼줘야 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올바른 정답입니다. 정말 좋아하는 문제고요. 예. 뭐라 그래야 되지? 얘들아, 무리함수가 자신의 시험 범위로 들어가면 요와 관련된 문제는 그냥 나온다라고 보는 게 마음이 편해요. 이와 관련된 문제. 지금처럼 이렇게 휘어 들어가는데 얘랑 두 점에서 만난다, 안 만난다, 접한다, 기타 등등 어떤 질문을 하건 간에 지금 요 움직이는 요 상태에 대한 질문의 문항은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안 나오면 땡큐고. 안 나오면 땡큐인가? 뭐 아무튼 봐봐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나오는가. 요것도 그 얘기고요. 이거 보세요. 근데 딱 저 문제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나오느냐? 그렇지 않죠. 당연히. 예. 여러 가지 표현법으로 내가 그놈이 아니야 라는 티를 내면서 그놈이 나와요. 얘 보세요. y는 루트 x 더하기 절대값 x. 절대값이 함수 전체에 쳐지거나 아니면 함수 내에 있는 모든 x에 다 공히 쳐지거나 하지 않고 이렇게 일부에만 나오면 이 어쩔 수 없이 함수를 가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함수를 갈라라. 윤성아 어떻게 가르면 되겠니? 그렇지. x가 0보다 작을 때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예, 아직도 이거에 어색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보기는 되게 많이 봤지. 이걸 무슨 기호라고? 케이스 기호라고 그래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할 때 그 케이스. 케이스 기호라고 그러고 함수가 케이스 기호로 정의형 범위에 따라 달리 나오는 걸 너희는 수도 없이 봤을 거야. 그런데 용기가 안 생기면요. 스스로 이렇게 나누는 건 참 꺼려해요. 특히 고1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근데 빨리 한 발짝이라도 거기서 벗어나라.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정말 많다고. 그러면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절대값이 x가 0, 이 안이 0보다 작으면 이 절대값이 벗겨지면서 마이너스 x로 나가고요. 마이너스 x로 나가면 얘랑 지워지면서 함수가 0이 됩니다. 0. 0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0이란 값이 되는 거죠. y는 0, 엄연한 도형입니다. 그리고 x가 양수면 그대로 나가면서 루트 2x가 되는데요. 네, 이거를 좌표 평면 위에 그려보시면 분명한 건 0의 왼쪽, 즉 여기
0이라는 이 y축에 왼쪽에 그래프가 y는 제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반드시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겁니다. y는 제로. 제가 지금 x축은 파란색으로 표현을 했는데 x축 위를 쭉 타고 오는 일련의 직선, 이걸 그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당신들이 그리면 색깔로 그리는 게 아니라 x축을 조금 두껍게 칠하겠지. 그리고 0의 오른쪽에서는 루트 2x 요렇게 생긴 무리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y는 0, 여기서는 루트 2x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여기에 다시 45도. 45도인 직선을 이제 또 질문할 필요 없겠지. 이거 아까 예린이가 대답했던 질문 그대로예요.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k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직선이 봐봐요. 직선은 무한직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안 만나는 게 아니고요.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 거라고. 아시겠죠? 한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 하다 보면 요렇게 하면 요 상태가 두 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두 점. 그거보다 조금 내려가면 하나, 둘, 세 점. 우리가 원하는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첫 번째 경계는 여기. 이건 안 되는구나. 네. 첫 번째 경계는 여기. 이거 확정할 방법이 없구나. 좌우지간. 예. 그리고 그럼 세 개, 그거보다 내려가면 세 개 되다가 다시 두 개로 줄어드는 시점이 어디냐? 여기. 예. 여기. 일대의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이렇게 하나 확정. 제발. 에이씨, 모르겠다. 이렇게 하나 확정. 2에서 1 사이. 근데 2는 볼 것도 없이 y절편이 0이니까 이때는 k가 0. 그럼 이게 0보다 크다. 이거 1, 이때가 뭐예요? 접이죠, 접. 접이니까 다시 한번 얘랑 루트 2x랑 x 더하기 k를 연립해서 양변 제곱하고 d0 써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런 문제가 다 그렇다고. 이것도 똑같고요. 근데 요거 한 다음에 얘기할게요. 요거. 은서야, 이거 어떤 직선이야? 좋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기 시작했어. 0,1 찍고 도는 직선이에요. 0,1 찍고 도는 직선이라 하면 알지? y축 선상에 여기 어딘가에 0,1이 있고 이걸 중심으로, 회전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장면이 상상이 되어져야 돼요. 동영상이 상상이 되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B라는 아이는 누가 보더라도 여기 3 찍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녀석인데요. Y는 루트 x-3. 그리고 이 집합 표시는 이런 식으로 읽어내시면 돼요. 집합이 이번 중간고사 범위였지. 조건제시법을 잘 읽는 사람이 수학 문제를 잘 푼다고 그랬어요. A 집합은
x, y들의 모임이다. 한마디로 점들의 모임이다. 그리고 그 점의 조건이 뭐냐면 이런 직선을 만족하는 점들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직선이냐면 0,1 찍고 도는 기울기가 실수 단위로 도는 직선 위에 점들의 모임. 이건 y는 루트 x-3을 만족하는 점들의 모임. 그러니까 이 그래프 자체 위에 있는 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교집합을 하면 이건 교점의 이야기가 되죠. 네, 교점이 공집합이 아니게 교점이 존재하도록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건 A 그래프와 B 그래프의 교점이 존재하도록. 그러니 회전시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요. 너무도 당연하고 여길 중심으로 회전을 하니까 요렇게 되는 경계 1번과 여기서부터 만나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돌다가 여기서부터 만나기 시작하고 다시 이쪽으로 가면 더 이상 만나지 않고 빠져나가는 애. 요걸 마지막으로 딱 닫고 그리고 커지면 사라져 버리죠. 2번 경계 사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뭐가? M이. 이것도 등호 성립, 이것도 등호 성립. 왜냐면 여기 닿아도 교점이 있는 거고 여기 접해도 교점이 있는 거니까 요 사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1번은 바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기울기 질문하는 거니까 오른쪽으로 하나, 둘, 세 칸 갔을 때 아래로 1 내려간다.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이때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그냥 이런 식으로 세시면 돼요. 그리고 2번이 문제인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등장한 접입니다. 접이고 그 접이라 함은 mx 플러스 1과 루트 x-3을 이렇게 연립한 다음에 양변을 제곱하여 2차 방정식을 만들고 그것의 판별식 제로를 하시면 돼요. 접하면 판별식 제로. 접하면 판별식 제로. 그때 뭐 구해보시면 이게 m이 2분의 1인가? 이렇게 나와요. b0 하면 m 이퀄 2분의 1. 여기에 m이 2분의 1이 나와서 여기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 사이에 있는 정수 m 값은 얼마인가? 0이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어렵지 않죠? 비슷하게 이런 문제가 있죠. 지금 우리 두 개를 묶어서 보고 있는데 하나는 기울기가 이렇게 고정된 상태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교점 개수를 원하는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범위를 구하는 거고, 또 하나는 한 점을 찍고 돌면서 내가 원하는 교점의 개수 또는 교점의 존재 여부를 질문하는 건데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훈아, 이게 어떤 직선이야? 대답은 정해져 있어요. 자신 있게 그 형식에 맞춰서 대답을 해봐. 자꾸 뭘 이렇게 질문을 하면 참고할 걸 떠올리려고 그러지 말고 여길 보면서 그냥 말을 해. 네 머릿속에서. 그게 진짜 지식이야. 그렇지. 원점을 찍고 도는 직선이요. 내가 답의 포맷을 다 말해줬잖아. 거기다 값만 집어넣으면 되잖아. 어? M을 가진 덩어리 0, 못 가진 덩어리 0. 원점 찍고 도는 직선이에요. 원점 찍고 도는 직선이 이 그래프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날 때 M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럼 이제 마지막 숙제가 하나 남았네요. 절대값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절대값. 이 처리를 잘 못하겠으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절대값을
0으로 만드는 x 값을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눠서 푸시면 돼요. 알겠어요? 좀 비효율적이다만, 예? 조금은 비효율적이다만, 예, 이 녀석은 그러니까 아주 무식하게 들어가 보자면 y는 루트 절대값 2x-1은 케이스 기호로 이렇게 나눠서요. 루트 2x-1이 된다와 루트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안에가 그냥 나오는 경우와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는 경우. 언제냐면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x축에다가 2분의 1이라는 특정 값을 딱 찍고 이것의 왼쪽은 얘를 그리시면 되고요. 이것의 오른쪽은 이걸 그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다소 투박하지만 어쨌든 절대값 자체는 처리가 돼요. 일관된 방법이니까. 다만 내가 이제 바라는 게 있다면 너희에게 가르쳐 놓은 두 가지. 지금 신입생들은 아직 영상 안 봤을 수도 있는데 그 여러 가지 함수의 그래프라는 영상이 있어요. 동영상. 거기에 절대값하고 가우스 그래프를 다루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예, 거기에 y는 fx의 요 독립변수의 절대값을 씌웠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가 나와 있어요. 지금 그냥 빨리 정답만 말해주자면 x가 양인 부분, 즉 y축의 오른쪽이요. y축의 오른쪽만 그린 후 y축 데칼코마니를 해라 이런 말을 했어요. y축의 오른쪽, 양수 쪽이죠. 양수 쪽만 그린 다음에 이 그림에다가 물감 많이 칠했다고 생각하고 y축 기준으로 접었다 펴버리면 우리 미술 시간에 했던 데칼코마니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y축 중심으로 대칭으로 나오는 그래프가 생기는데 그걸 그릴 때 쓰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그 뭐 어디다 어떻게 쓰라는 얘기요? 이러는 거죠. 얘를 추적해 보는 거예요. y는 이게 처음에 뭘로 시작했을까? 난 아무리 생각해도 절대값 x로 시작했을 것 같거든. 원형이. 그리고 그 녀석이 실수배 때문에 y는 절대값 2x가 된 거고요. 혹은 이 상태를 그냥 원형으로 시작하셔도 돼요. 실수배 2 따위도 알게 뭐야. 그냥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약간 더 올라간다는 건데 우리가 모눈종이에다 그리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절대값 x나 절대값 2x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y는 이게 지금 저 무슨 짓이 벌어진 거냐면 루트 절대값 2에 여기 봐. 잘 봐야 돼. 내가 평행이동 얘기할 때 맨날 하는 얘기야. 마이너스 1이 평행이동이 아니에요. 마이너스 1이 평행이동이 아니고 요 x 자리를 싹 이렇게 가위로 도려내고 펀치로 도려내고 그 자리에 x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었을 때 이걸 전개하면 이게 나오는 겁니다. 2x 마이너스 1이. 얘들아, 항상 변형이라는 건 실수배가 먼저 일어나고 실수배 다음에 평행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배가 된 x는 이렇게 단독의 x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잘 도려내고 내가 얼마를 넣어야 이게 나올까를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이 녀석이 우리가 지금 쳐다보고 있는 바로 저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순서대로 그렸을 때 여기까지 오면 이 그림과 똑같은 그림을 그린 거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얘가 어떻게 생겼냐? 얘는 x가 양수인 쪽만 그리라고 그랬으니까 이 절대값을 벗겨도 되잖아. 어차피 x가 양수면. 그럼 루트 x를 먼저 이렇게 그리세요. 루트 x 이렇게. 루트 x를 그리고
Y축의 오른쪽만 그렸으니까 물감을 잔뜩 칠한 다음에 이쪽을 접었다 펴면 요런 그림이 나오겠죠. 그죠? 요런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거라고 해봐야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원래 있던 위치에서 조금 더 높이 이렇게 올라가는, 예, 조금 더 높이 올라가는 이런 그림일 거라고. 여전히 Y축 대칭이죠. 이 그림이 여기 있던 애라면, 예, 그게 이렇게 조금 더 루트 2배 정도, 1.4배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녀석이 오른쪽으로 2분의 1칸 옮겨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겼겠죠. 어렵지 않아요. 네? 어렵지 않아요. 지금 내가 여기서부터 한참을 설명해서 그렇지 이런 기능들이 자기 안에 갖추고 있으면 이거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력만으로도 그릴 수 있는, 원래는 지금 그런 단계여야 해요. 자, 클리어 시키고. 그래서 그걸 다 아는 사람이라면 이거 2분의 1 찍고 요쪽으로 요렇게 펴지는 꽃잎 같은 애네, 라고 그리시고요. 제 뭐라고? 원점 찍고 도는 애라고요. 원점 찍고 도는 애라고요. 원점 찍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애가 이제 이렇게 기울이면서 도는 건데, 그때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으면 한 점에서 만나죠? 예, 그래 경계가 어디냐 찾아보시면 여기에요 또. 아유, 괜한 짓 했다 내가. 아이씨. 네, 이겁니다. 여기가 하나, 둘이고 요거보다 내려오는 순간 셋이 돼요. 그러니까 내려온다는 건 이걸 중심으로 이렇게 도는 거지, 이렇게. 시원하, 그지? 그럼 이제 이게 1번 경계, 또 접이겠네, 접. 또 접의 상황이니까 이 녀석의 양수 파트이므로 절대값 벗기고 루트 2x-1과 mx 둘이 연립해서 양변 제곱하고 d제로 써주시면 n값 나와요. 이렇게 구하는 1번 경계. 그리고 이제 얘가 내려가는데 보면은 계속 하나, 둘, 셋이거든? 이게 앞만 좁아져도 합쳐지는 건 여기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려가도 두 점에서 만날 거야. 그리고 쭉 올라가다 보면 무한히 가기 때문에 언젠가 직선하고 한번 만나서 점 3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직관적으로 다음 경계는 바로 이 녀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m은 0이죠. 2번 경계가 m은 0이에요. 그래서 m은 2번 경계보다는 높고 1번 경계보다는 낮다. 그리고 경계값에서는 각각 둘이기 때문에 안 된다. 2번 경계는 0이고 이 m값은 찾아보시면 된다. 됐죠? 이렇게 기울기를 고정하고 평행이동하면서 무리함수랑 만나는 개수 두 문제, 한 점 찍고 돌면서 무리함수랑 만나는 개수 따지는 문제 두 문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겠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겠지, 이 문제 유형을. 이렇게만 푸셔야 돼요. 어설프게 또 연립한 다음에 판별식은 0보다 커요. 이거 제발 쓰지 마. 그렇게 써서 틀리라고 내는 문제니까. 자, 옷을 갈아입고 계속 할게요. 목이 살짝 더 아파오고 있어. 이거는 뭐 그냥 말로 슬쩍 하고 지나가자면 A, B 두 개니까 등식 두 개 있으면 되는데 2,2를 지난다 그러면 여기 X에 2, Y에 2 집어넣어서 성립하는 A, B 하나. 그 다음에
역함수의 그래프가 3,7을 지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활용한다? 역함수를 9에서 넣는다? 아니죠. x에 7, y에 3. 알겠죠? 역함수의 성질 1번. 예, f 인버스 3은 7이니까 f7은 3이다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x에 7, y에 3 집어넣고 두 번째 ab에 대한 등식. 그래서 연립방정식 푸시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뭐 역함수 얘기인데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시험 범위에도 역함수가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어떨 때는 이걸 fx라고 하고 얘를 f 인버스 x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거는 지금 잘 보시면 y 이퀄 루트 x 플러스 2 x 이퀄 루트 y 플러스 2 포맷이 똑같은데 어떻게 됐어? y 자리가 x로 바뀌고 x 자리가 y로 바뀌었죠. x, y의 자리를 바꾼다 라는 행동, 그래프로 얘기하면 y 이퀄 x 대칭을 시키자는 소리고 함수의 의미로 보자면 서로가 서로의 역함수이다 이런 뜻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역함수이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증가하거나 증가하거나가 아니라 증가하는 함수, 이거 증가하는 함수가 맞거든요. 증가하는 함수와 자신의 역함수의 교점은 역함수와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이 아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에는 y 이퀄 x라는 i가 등장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문제상.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있는데 이 아이가 자신의 역함수인 이렇게 된 애와의 교점을 구해주세요. 말도 안 돼요. 그러면 4차 방정식 풀어야 된다니까. 그게 아니고 요 자리는 반드시 y는 x와 같이 만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같이 만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루트 x 플러스 2와 연립해야 될 것은 저 녀석이 아니고 루트 x 플러스 2는 x 이렇게 연립을 한 다음에 양변을 제곱하시면 x 플러스 2는 x제곱 둘 다 넘겨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나와요. 그럼 x는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x는 2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에서 요 녀석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x값만 구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y는 x 위의 점이니까 2,2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요거의 의미를 알아야 또 배제를 하겠죠. 이런 애를 무연근이라는 용어로 불러요. 물론 요번 교과과정에서는 없어졌다만 이 무연근은 정체가 뭐냐면 니네가 여기서 일로 넘기면서 이거를 제곱을 했잖아요. 제곱을. 그러니까 동치변형이라고 하는데 동치변형 등호의 양변에 같은 값을 더한다. 등호의 양변에 같은 값을 뺀다. 등호의 양변에 같은 값을 곱한다. 등호의 양변에 같은 값을 나눈다. 이 네 개가 아니면 동치변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변을 제곱하는 행위는 원래는 지방정식의 근이 아닌 변형근을 내놓게 돼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구한 근을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한 건데 근의 음미 본방정식에 다시 한번 넣는다라는 행위가 필요해요. 마이너스 1을 여기와 여기에 넣어보시면 왼쪽은 1이 나오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1이 나와서 모순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배제하는 근을 무연근이라고 불러요. 조금 어려운 얘기다만 기하학적으로는 어떤 뜻이냐면 이 마이너스 1은 얘가 제곱이 되잖아? 제곱이 되면 요렇게 완성이 돼요. 이렇게. 그래프가. 그리고 이쪽을 제곱을 하는 순간 얘가 이렇게 완성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완성이 된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 또 생기겠죠? 요게 그 무연근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이 근은 존재하지 않는 근으로 보고 얘와 얘만의 교점을 찾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1은 배제해 줘야 된다. 근데 그래프로 따지면 너무 니네한테는 어려운 얘기가 되니까 내가 권장하는 방법은 이걸 제곱해서 방정식을 풀었다면 그때 나온 근을 본 방정식에
원 방정식 또는 본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본 방정식에 다시 넣어서 그 등호가 진짜 성립하는지를 확인해라 라는 겁니다. 이 행위를 근을 음미한다라고 해요. 근의 음미. 자주 듣다 보면 익숙해지겠지 뭐. 네. 됐죠? 그다음에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도 똑같은 얘기. 우리 뭐야 유리함수 할 때 아니 역함수 얘기였나? 그때 한번 이미 풀어봤잖아요. 이제 무리함수라는 것을 아니 다시 한 번만 언급을 하고 지나갈게요. 일단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얘하고의 관계가 역함수라는 걸 알아봐 주는 게 우선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됩니다. 이 두 녀석이 역함수이다. 보세요. 요걸 가지고 해볼게요. y는 루트 x 마이너스 k x와 y의 자리를 바꿔 역함수 구하기를 해볼 거예요. 그럼 x와 y의 자리를 바꿔 루트 y 마이너스 k 양변을 제곱해 x제곱은 y 마이너스 k 그래서 y는으로 정리해. 그럼 x제곱 플러스 k 이렇게 되죠. 채잖아요. fx. 예. 지금은 이렇게 한번 해보지만 사실은 x제곱 플러스 k와 루트 x 마이너스 k는 워낙 친한 애라서 그냥 한눈에 보고 알아봐야 됩니다. 이 두 녀석은 서로의 역함수이다. 예, 서로의 역함수이다. 이제 알아봤다 치고 그러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얘네 둘은 이거에 대해서 대칭인 녀석이니까 K가 충분히 위에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그림과 요렇게 되는 그림으로 그려지게 되는데, 예, 이건 이제 이 K가 슬금슬금 내려오면 거울면을 마주 보듯이 예, K가 슬금슬금 왼쪽으로 오면서 이게 이제 만나러 와요. 이렇게 만나러 와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두 개의 경계를 구하는 거죠. 하나는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스치고 이렇게 가는 애. 이 fx와 y는 x가 서로 이렇게 접하게 되면 자신의 역함수와도 만나니까요. 한 점에서. 그러면 이 1번 경계는 이번에도 접이 되겠죠. 접. 그래서 x제곱 더하기 k는 x하고 넘겨서 d제로 쓰시면 돼요. 1번은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이제 내려오면 그때부터 두 점에서 만나기 시작하니까 언제까지 두 점에서 만날 거냐 해서 이 y는 x랑 마지막으로 두 점에서 만나는 자리가 자신의 역함수와도 마지막으로 두 점에서 만난다. k가 이거보다 내려오게 되면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죠. 그래서 이때 K는 뒤도 돌아볼 거 없이 두 번째 경계는 뒤도 돌아볼 거 없이 K는 0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건이 없었으면 원 답은 K는 0보다 크거나 같고 이게 얼마더라? 이게 4분의 1일 건데 4분의 1보다 작다가 돼요. 접하는 건 두 점이 아니지만 0일 때는 두 점이 맞거든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K는 0보다 크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요 0을 하나 떼주고 요렇게 답을 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죠. 알겠죠? K가 원천적으로 0이 안 된다니까. 굉장히 유명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걸 활용해서 그럼 지금까지 한 얘기가 뭐야? 지금까지 한 얘기가 아이고 네가 아닌데? 내가 널 원하는 게 아닌데? 얘구나. 네,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야 역함수 짜져 라는 거잖아. 역함수 짜지고 나는 fx 본함수와 y는 x 가지고 놀 거야 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y는 x의 특징이 뭐다? y 이퀄 x의 특징이 45도 직선이다. 45도 직선이다. 예. 따라서 이걸 2차 함수랑 이런 식으로 만나게 하면 또는 무리함수랑 이렇게 만나게 하면 여기 나오는 이 길이라는 게 이 길이 L2 요 두 녀석의 교점인 알파와 베타 요 사이에 이제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건데 요 차이를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면 일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게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여기가 45도기 때문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그럼 여기도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이 1대 루트 1을 지킨다 이거지. 그래서 이 사선의 두 교점 사이의 거리 L은 루트 2배 한 두근의 차인데요. 두근의 차인데요. 내 얘기 듣고 있냐? 두근의 차인데 이제 와서 다시 얘기하건대 아니다. 다시 얘기하건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제로. 자, 무리함수랑 직선이랑 연립해도 양변 제곱하면 2차 방정식 나와요. 그리고 2차 함수랑 1차인 x랑 연립해도 2차 방정식 나와요. 그럼 최종적으로 이런 모습이 될 거거든? 이런 모습이 됐을 때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하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 중에 너희가 지금 외우고 있는 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다와 알파 베타는 a분의 c다를 외우고 있을 텐데요. 여기다가 하나만 추가하세요. 고등학생이니까. 이건 중3도 외우고 있는 거잖아요. 고등학생이니까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 두 근의 차도 역시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이죠 뭐. 이 절대값 a 있잖아요. 이거 대다수가 1이에요. 이게 태반이 1이에요. 여기가 숫자 나오는 경우 잘 없잖아. 그러니까 태반이 1이라고 치면 거의 대부분은 그냥 루트 d 하면 되는 거예요. 루트 d.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대신 짝수 공식 쓰지 말 것. 여기가 아무리 짝수더라도 반드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있어야 됩니다. 참고. 얘들아, 이게 니들 게임하는 거랑 비슷해. 그래서 뭐 이렇게 잡스럽게 외워야 되는 게 많아. 그런데 이거 다 아이템이에요. 레어 아이템을 장착한 유저일수록 자신의 게임을 판을 깨기가 유리하죠. 이런 아이템들을 자기 주머니에 하나씩 다 이렇게 넣어두고 3년 동안 쌓는다라고 생각하세요. 저런 거 옆에 써놓은 거 있잖아. 기함수, 우함수, 대칭 어쩌고저쩌고 전부 다 아이템이라고. 저런 아이템이 그 게임 자체에 너희가 주도권을 갖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이런 거요. 무리함수가 하나 있대. 뭐 이렇게 생겼겠지. 좌표평면상에 어딘가에 이렇게 놓인 애가 있겠지. 무리함수니까. 그리고 요거 루트 안에가 양수니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애가 있을 텐데 얘가 뭐라 그랬냐면 지역함수와의 교점 사이의 거리가 2 루트 2일 때 너희는 이걸 보면서 2를 떠올려야 되는 거라고. 2를. 무슨 말이냐면 이게 fx일 경우 지역함수 gx를 여기다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우린 틀림없이 이렇게 그릴 거라고요. 이렇게 y는 x를 y는 x를 그려서 두 교점이라고 얘기를 할 테고 이 거리가 2 루트 2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보시면 이게 45도
직선이기 때문에 직각 이등변삼각형 1대1대 루트 2가 될 거고, 그래서 요 사이의 거리가 2다라는 말이고, 여기다가 슬쩍 x축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요, 얘와 얘의 교점의 x좌표가 알파, 교점의 x좌표가 베타라고 했을 때 이 2라는 건 바로 두 근의 차가 2이다, 이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2루트 2에서 2를 떠올려 주셔야 돼요. 이걸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이 알파 베타는 뭔데요? 라고 하면 루트 2x-a 더하기 2라는 fx 무리함수와 는 x y는 x와의 연립방정식이죠. 이걸 이제 2차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 2x-a는 하고 x-2 이렇게 넘길 것이고, 2x-a 양변을 제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넘어오면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a 더하기 4는요. 그러니까 이 근각계수와의 관계가 왜 필요하냐면 너희는 이 방정식을 못 풀어요. 시연아. 이 방정식 근이 얼마야, 시연아? a가 달려있는데 어떻게 풀어요? 인수분해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생각인 거지. 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이다. 그리고 나는 그 둘의 차이가 2라는 걸 알고 있다.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따라 절대값 A 했는데 요 A가 1이기 때문에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분의 루트 B제곱 짝수일 때도 절대로 짝수 공식 쓰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 A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는 2 이거 푸시면 돼요. 됐죠? 네. 이거 양변 제곱해서 A 얼마든지 구할 수 있죠. 이런 문제입니다. 이것도 잠깐 언급하고 갈게요. fx가 케이스 기호로 1보다 오른쪽에서는 무리함수, 1보다 왼쪽에서는 유리함수 이렇게 줬어요. 근데 뭔들 그 함수가 뭔들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질문이 이래요. 질문이 A라는 애를 F 인버스에 넣고 결과를 다시 F 인버스에 넣고 결과를 다시 F 인버스에 넣었을 때 4분의 5가 되는 그 A는 얼마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할 수도 없겠지만 가장 무식한 방법은 fx의 인버스를 얘 따로 구하는 거겠죠. 하지 마시고 역함수의 성질 제 몇 번? 장훈아? 안슬안슬했어. 역함수의 성질 3번. F와 F 인버스를 걸면, 합성을 하면 소멸한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등호의 양변에 F를 3번 걸면 돼요. 3번. F를 3번 걸면 결과적으로 F 4분의 5에다가 F 걸고 또 F 걸고 이렇게 되고요. 오른쪽은 A가 됩니다. 여기다가 F 거는 순간 소멸, 또 F 거는 순간 소멸, 또 F 거는 순간 소멸이니까 A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4분의 5를 여기서 차근차근 넣으시면 되는데, 다만 확인할 건 뭐냐면 여기 들어가는 F의 괄호 안에 들어갈 녀석이 1보다 큰 애냐 작은 애냐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4분의 5는 1보다 크니까 여기다 넣고, 나온 결과인 0은 나온 결과인 0은 1보다 작으니까 여기다 넣고, 그렇게 나온 결과인 2는 다시 1보다 크니까 여기다 넣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슨 함수가 나온들 이건 유리함수, 무리함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역함수 문제인 거지. 아까 그 녀석입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y는 f의 정의역 자리에 절대값이 들어온 x가 양수인 그린 후 데칼코마니 하라던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x의 양수 쪽만 그릴 거야. 그러니까 x 이 절대값은 그냥 풀리고 x라고 하면 돼요. 루트 x 플러스 9. 생각해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9를 중심으로 이 시작점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녀석인데 사실은 여기만 그릴 거예요. 왜냐면 y축의 양수 부분만 그리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 얼마인지 궁금하죠? x에다 0 집어넣어 보시면 돼요. x에다가 0 집어넣어 보시면 루트 9, 여기가 3이었네요. 3. 그리고 나서 y축에 대하여 데칼코마니 이렇게 되는 그림. 이 그래프가 바로 저기 있는 y는 루트 절대값 x 플러스 9입니다. 이게 어려우면 x가 양수일 때 x 플러스 9, x가 음수일 때 마이너스 x 플러스 9를 따로따로 그리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만 빠르게 처리가 되면 이 그래프는 점 A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여기가 제일 낮은 자리니까 여기가 A겠죠. A. 그리고 이 함수와 y는 4. y는 4는 요렇게 지나가는 상수함수일 텐데 y는 4, 3보다 높은 4죠. 4를 이렇게 그어주시면 이 그래프와 함수와의 두 교점을 각각 BC,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할 건데 당연하게 좌우대칭일 거고 높이가 4가 되도록, 그러니까 여기다 4가 되도록 내가 여기다 얼마를 넣어야 돼를 생각해 보시면 7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럼 반대쪽도 당연히 마이너스 7이겠죠. 그러면 가로 길이 14, 7, 7 해서 14, 세로 길이 높이 1인 삼각형 ABC, ABC 2등변 삼각형이죠.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S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해서 답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면 어렵지 않은 녀석이잖아요. 이거는 그래. 하자. 얘는 좀 그렇고 이거 야, 지난번 부분분수 얘기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너희가 느낄 때에는 출제자가 내가 못할 만한 걸 막 이상하게 막 내준다, 내 능력이 무한한 줄 안다, 이렇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출제자 입장에서는 내 대상이 고1이냐 어디까지 배웠냐, 고2냐 어디까지 배웠냐, 고3이냐 아무거나 내도 되냐, 이거를 반드시 구분합니다.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그걸 역이용하자면 너희한테 분모가 지속적으로 변하는 숫자를 4개 이상 더하라고 시키면 부분분수임을 확신해라 라고 그랬잖아요. 이해돼요? 역으로 4개는 좀 오바고, 하여튼 뭐 숫자를 정하는 건 아니지만 분모가 계속 변하는 애를 하여간 내가 더하기 싫은 양, 통분하고 싶지 않아 싶은 양만큼 더하게 시키면 그건 100% 부분분수예요. 요런 식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거 보세요. 문제 하나도 읽지 말고 그냥 그림만 딱 보시면 뻔하게도 여기 색칠한 부분 넓이 구하라는 얘기죠. 응? 색칠한 부분 넓이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가 휘었죠, 지금. 이렇게. 응? 얘가 휘었어요. 여기도 휘었죠. 못 구하는 거예요. 고1한테는 못 구하는 거예요.
휘어있는 곡선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의 넓이는 고1은 못 구하는 거라고, 고3만 구할 수 있다고, 적분이란 걸 배운 자들만 구할 수 있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그러면 반대로 뭘 확신하면 될까? 예, 그러면 고1 상대로 휘어있는 부분의 넓이를 물어봤다. 뭘 확신하면 될까, 시연아? 눈치 빠르게 가자면. 우리 시연이 수화를 참 잘해. 근데 하고 싶은 얘기 다 한 거야. 네 말이 맞아. 잘라붙이기예요. 이거에 대한 확신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틀림없이 여기 있는 휨새와 여기 있는 휨새가 똑같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1 상대로 이런 문제 못 내니까. 아시겠어요? 잘라다 붙이는 거예요. 예상해보면, 안 읽었어, 아예 지금. 아예 문제를 안 읽고 예상을 해보자면, 요렇게 연결을 해서,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 요거, 요렇게 잘라서, 여기다 갖다 쏙 넣는 걸 거예요. 전 확신합니다. 이걸 거라고. 그렇지 않으면 못 낸다니까, 니네한테. 자, 그러려면 갖추어야 되는 요건을 한번 보시죠. A점 구해볼까요, 우리? A점? A점은 이쪽이 X제곱의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X제곱, Y는 X제곱하고, Y는 X제곱하고, 요거 직선. X 더하기 3Y 마이너스 10은 0의 교점 좀 구해볼까요? 그러니까 이 직선과 요 휨새인 이 점의 교점. 어떻게 하면 되냐면 Y 자리에 X제곱을 집어넣으면 될 거예요. 아까 지훈이한테 얘기한 이 X, YY, XX가 똑같은 X라는 얘기니까 문자 하나를 없애야 된다면 요 자리에 X제곱을 넣는 게 제일 편하니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할게요. 네, 그럼 1, 3, 2, 5 플러스 1이니까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그럼 X는 마이너스 2하고 3 플러스 3분의 5 나오는데 틀림없이 이 플러스 3분의 5라는 건 여기까지를 이렇게 완성했을 때 나오는 요근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A는 누가 보더라도 마이너스 2가 자신의 근입니다.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다 도로 Y 좌표까지 집어넣어 보시면 4죠. 이 좌표의 이름이 마이너스 2,4예요. A 좌표가. 자, 이번에는 B점 한번 구해볼게요. Y는 루트 X와 또 직선 X 더하기 3Y 마이너스 10은 0 이거 연립해서 푸시면 됩니다. 근데 이 Y 같은 경우 Y는 루트 X를 집어넣으면 풀기가 싫어지죠. 네, 풀기가 싫어지니까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X는 Y제곱이라고 한 다음에 이걸 여기다 넣을 거예요. 그래 주시면 Y제곱 더하기 3Y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5와 5월 Y는 2가 나오는데 누가 보더라도 아래쪽에 Y가 음수인 자리에 교점 없죠. 네, 그러니까 너 지워지시고 요게 맞을 거예요. 그러면 그 Y를 여기다 다시 집어넣으면 X는 4. B점의 좌표는 4,2입니다. 느낌 오세요, 이제? 네? 느낌 오세요? 두 칸, 네 칸. 거기를 가로지르는 2차 함수의 잘린 부분. 그 다음에 네 칸, 두 칸. 네 칸, 두 칸. 두 칸, 네 칸이나 네 칸, 두 칸이나. 그리고 하나는 X제곱, 하나는 루트 X. 그러면 X제곱과 루트 X는 서로 역함수 관계라고 그랬으니까 이 휨새가 똑같이 생겼다고. 요거를 이렇게 Y는 X 대칭시키면 이렇게 될 거고 걔를 Y축 대칭시키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곡선의 휨새와 이 곡선의 휨새는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두 칸, 네 칸짜리를 잘라서 네 칸, 두 칸짜리 자른 거에다가 갖다 붙이면 어떻게 돼? 이등변 삼각형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이등변 삼각형. 그럼 이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는
사선식 쓰셔도 되고요. 사선식. 원점을 끼고 있는 사선식은 매우 쉬워요. 이거 끝나고 설명할게요. 그리고 그게 아직 안 갖춰진 사람들은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되죠. 뭐 이등변 삼각형인데. 이 높이라 함은 원점이라는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될 거니까 어디 갔어? 얘요. x 더하기 3y 마이너스 10은 0과 0,0 사이의 거리 구하시면 루트 10분의 00 절대값 마이너스 10 그래서 루트 10이 됩니다. 이거 루트 10이고요. 루트 10이고 예린이랑 서연이랑 또 동시에 간다.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만. 10분만. 요거 빼서 제곱 36 빼서 제곱 4 루트 40짜리 선분의 길입니다. 이게 밑변. 그러면 S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합치면 루트 400 20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결과는 10 이렇게 돼요. 그리고 참고 사선식 서술형 주관식에서 쓰시면 안 됩니다. 논술형이구나. 논술형에서 쓰면 안 돼요. 이거 괘씸죄 받아요. 괘씸죄 감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풀이를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사선식 아주 거창한 거 말고 원점을 이렇게 한 꼭지점으로 갖고 있는 일반적인 삼각형 여기 A, B, B, C, D 이렇게 할게요. 딱 요것만 하나 외우자. 이거의 넓이는 2분의 1 절대값 하고요. A, B, C, D를 잠깐만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써봐요. 정사각형 모양으로 써봐요. 그런 다음에 X 한 번만 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X 무슨 말이냐면 2분의 1 절대값 X 할 때 긋는 사선끼리 만나는 애들을 곱해 빼기 뒤로 만나는 애들을 곱해 요렇게요. 2분의 1 절대값 AD-BC예요. 근데 AD-BC 하면 문자로 외우면 내가 나중에 A가 뭔지 B가 뭔지 헷갈리게 되니까 행동으로 외우라고. 행동으로. 요렇게 1번, 요렇게 2번. 하나, 둘 이렇게. 이거 곱하고 둘이 빼. 그럼 넓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열심으로 이렇게 밑변 높이 안 구하고 이거 좀 빠르게 구하는 애들은 S는 어떻게 S는 어떻게 한다고? 2분의 1 절대값 마이너스 2, 4, 4, 2 이거 이렇게 바뀌면 안 되나요? 상관없어요. 어느 걸 먼저 써도 돼요? 예린아, 그렇지? 어느 걸 먼저 써도 되고 2분의 1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 빼기 요렇게 곱하면 16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0 절대값이니까 20이겠죠? 2분의 20 하면 10 아까 10이었잖아요. 요 사선식만 외우자고요. 원래 사선식이라 함은 신발끈 공식이라고도 하죠. 원래 사선식이라 함은 이렇게 중간에 떠 있는 애 구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A, B, C, D, E, F 이렇게. 근데 그거 잘 쓸 일 없어요. 당신들. 그걸 쓰게 이렇게 교과과정상에서 진짜 사선식을 쓰게 내는 문제가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그걸 사선식을 써서 구하는 넓이라면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간편한 한 점을 원점에
끼고 있을 때 나머지 두 점으로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요게 유용할 거예요. 요걸 먼저 기억하세요. 아, 이런 거는 이거는 아직 무리 이게 예전에 풍동고에서 이거 낸 적 있다. 아니, 안곡고에서 이거 낸 적 있다. 그래서 넣어놨구나. 에이씨, 오늘 중으로 끝내고 싶은데. 무리일까요? 승부수 실전 문제는 각자 한다고 볼 때 무리일까요? 야, 니네 이거 잠깐만, 프린트 잘못 나간 거 오타 수정 좀 합시다. 얘 21번 답 뭘로 돼 있어요? 프린트에 21번 답 11로 돼 있죠. 그거 8로 고치세요. 다 해놓고 마지막에 계산 실수, 왜 답이 11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답 8이고요. 그 다음에 27번에 이거는 문자하고 답이 다 잘못됐는데, 해설이 다 잘못됐는데, 요거 여기 요 자리 봐봐요. 당신들 아마 A로 돼 있을 거예요. 그거 2A로 바꾸세요. 2A. 27번에 요 자리 2A로 바꾸세요. 요거 2A.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 그 2A가 잘못되는 바람에 요런 데가 지금 다 틀렸어요, 거기가. 요런 거를 다 2A로 바꿔주셔야 돼요. 예. 해설에 있는 그 첫 번째 루트 안에 들어있는 A를 다 2A로 바꿔야만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요, 이런 결과가. 예. 그래서 그건 답만 3으로 맞은 거고요. 과정은 틀렸다. 그리고 28번의 답도 이상하게 되어 있을 텐데 13이 아니고요. 4036. 치화는 블랙핑크 제니보다 아름답다. 제발 좀. 대표님, 그러시면 안 돼. 얘라. 너희와 소통하고 싶은 노친네의 마음을 이해해라. anyway, 시간 애매하네. 안 되겠다. 네. 16번. 이게 16번과 연결된 문제가 17번인데 17번까지 설명한 걸로 할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질문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까지 무리함수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로 바로 순열조합 들어갈 건데, 순열조합은 이 출제조망으로 안 할 생각이에요. 너무 조금 과하게 어려워요. 그래서 순열조합의 ABC부터 다시 너희들한테 설명을 해야 돼서 그때 거의 개념 강의식으로 하되 좀 쉬운 문제집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치죠.